그 이해찬 의원님의 대부도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상하신 구독자님이 계신 것 같아요. 나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성격인데, 제가 이제 젊었을 때지, 이제 어떤 분이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데, 난 젊었던 시절 자체가 없다니까요. 그 정도로 바쁘게 살았고 바쁘게 일상을 보냈어요. 그래서 그 리즈 시절, 젊은 시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한테서는 빠진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좀 한가하게 해외여행이나 하면서 해외에서 작작거리고 살았더니 문제가 터진 것이고, 그래서 난 항상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, 또 어쨌거나 이제 대부도 쪽을 가다 보면 이해찬 의원이 땅이 있었어. 그 당시에 내가 안산 살았거든요. 근데 대부도 궁평항이 여러분 개발될 때 아나요? 요트장이 막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들고, 거기에 요양원도 그 가다 보면 길목에 하나 있고, 그 당시엔 내가 요양원이 뭔지도 몰랐어. 어르신들이 요양원 밑에 가끔 남자 어르신들이 한들 나와서 담배를 쫙 펼쳐 타고 피면은, 저분들은 뭐 하는데 요양원, 근데 저렇게 저분들이 만약에 저기서 탈출하면 어떻게 될까?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, 그 길목에, 그러니까 날 벌면 얼마나 벌겠어,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.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해찬 의원이 이제 진짜로 거기다 농사를 지으려고 샀는지도 몰라.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고 또 소유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농지 전용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이해찬 의원이 그 땅을 살 때는 경기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제출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농사를 안 지어. 그래서 안산 시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때가 있었어. 그러니까 개인이 그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, 계획에 변동이 있었는지, 아니면 계획이 실행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, 이해찬 의원이 굉장히 큰 나무인가 봐요. 큰 사람인가 봐요. 유명한 사람이고, 나도 이름은 아니까 유명하다는 것 정도는 알지요. 근데 그분이 뭘 하는지, 평화통일 무슨 이런 단체가 뭘 하는지 난 그런 것까지는 몰라. 그렇지만 이해찬 의원이 많은 특히 유시민 작가의 스승 같은 존재,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고 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인가 보다는 생각은 해요. 유명하다는 것 나도 그때 당시 안산에서 알았으니까 그 정도는 알지만, 어떤 행보, 어떤 걸음, 어떤 정치적인 목적, 방향, 이런 건 모른다라는 뜻이에요.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현자 취급을 받고 있다면, 특히 내가 대중 앞에 나서 있는 사람이라면, 특히 나와 내 가족들의 행동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예전에 어떤 정치인은 그랬다면서요. 사돈네 팔촌까지 다 감시를 하면서 뇌물 먹는지, 뇌물 먹으면 그냥 아작을 내버렸다면서, 그게 청렴결백을 실행하는 것인데, 아작을 낸다라는 것은 또 비인권적인가? 또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내가 좀 삼가할게요. 그러나 특히 더 나와 내 주변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, 하물며 내가 대부도 땅에 그 쬐그만한 땅을 샀어. 그리고 방치했어. 이거는 많은 대중의 원성을 샀고, 또 이제 나 같은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, 그리고 굉장히 짜증을 낼 정도로 그런 행동이었잖아요. 근데 대중 앞에 나서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나? 난 그런 생각을 해요. 나는 정치적으로 한 번도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되면서 한 번도 그 욕심을 내본 적이 없어. 우리 애들 아빠가 조금 논리적인 판단, 냉철한 판단이더라고요. 하더라고. 그래서 젊은 날에는 이제 정치적인 욕심을 낸 적도 있어요. 그래서 무슨 대한 무슨 조류 어쩌고 저쩌고 한 협회에 그 회장님께서 완장을 탁 끼고 저 의동에서 만나서 나는 장준하 선생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, 장준하 선생님의 나이는 진짜 나이니다. 장준하 선생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니까. 그래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겠느냐. 젊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 애들 아빠는 그 정도는 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돈을 투자했다가 회수를 못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하여튼
하여튼 그래, 입담 좋은 사람들은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.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참 그런 경우도 있구나. 무슨 당에 저 북유럽의 그 당 이름을 따서 생긴 당의 수장이었는데도 그러더라고. 정치에 대한 그래, 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,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을 확장시켜 가면서는 정치적인 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, 이런 생각을 했는데, 만약에 내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서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나의 성장이 바탕이 된다면,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서민들의 그 고열의 현장이라면 스스로 정치인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, 내가 정치인이라면 또 서민들의 고열이 내 삶의 근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돌아봐야 되는데, 난 참 그게 안타까워요. 정치인이 되면 목에 힘부터 준다니까.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.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너는 내 앞에서 꿇어, 이거잖아. 어떤 사람이 프로필 사진에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판사가 되라는 프로필 사진 딱 올려놓고 모두 꿇어라고 해놨더라고. 그게 무슨 권력이고 정치야. 권력이라는 건 힘이라는 것인데, 힘은 특히 공정하고 서민들에게 당당하게,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서민들의 인권이 상처받지 않고, 나는 서민들을 향해서 너무 자신 있게 그 힘과 권력이 이렇게 제공돼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. 힘과 권력을 일단 내가 어떤 저 서민들의 피를 이용해서라도 그 걸음을 삼아서 힘과 권력을 내가 얻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 서민들의 고열을 더 따오고, 너는 꿇어, 나는 네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인식 이렇게 된다면 난 참 정치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.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. 그렇게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든 얻어서 뺏어서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사용된다면 그 권력은 정말 더러운 것이고, 내가 얻어진 권력으로 서민들의 안녕과 서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런 게 진짜 권력이라는 것인데,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권력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을 참 많이 둘러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. 하여간 이해찬 전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아니야, 근데 그건 사실이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줬으면 싶네요.